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만규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2학년도 수능 선택 과목 조정 점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합니다. 사실 이 논의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면 실제로 이런 겁니다. 실제로 지금 한간의 소문을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점수 조정 방식이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 과목의 점수를 조정하기 때문에 지금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보면 인문계열 지원자가 확률과 통계를 하는 것보다는 미적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연계열 지원자인 경우에 미적분이 유리한가 기하가 유리한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제가 찍어봤습니다. 제 모습은 안 나올 거고요. 파워포인트 화면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의 출발점은 인문계열 지원자가 확통이 유리한가 미적이 유리한가, 자연계열 지원자가 기하가 유리한가 아니면 미적이 유리한가 아니면 확률과 통계라는 것이 나은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는데, 그 전에 일단 우리가 아실 것은 선택 과목에서 표점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 과목을 조정하는 양상을 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통 과목 성적이 좋은 수험생들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지금 퍼져 있는데, 과연 그런지, 과연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합니다. 조정 점수를 구하는 그 방법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단계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면, 일단 수험생 갑이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공통 과목 60점, 선택 과목 15점을 가지고 한번 설정을 해서 평가원에서 예시한 예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방법은 뭐냐면, 일단 조정 점수를 우선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드는 과정은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확률과 통계를 봤다고 하면 확률과 통계를 본 그 집단 내에서 조정 점수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내 점수에서 확통 평균점을 빼고 그것을 다시 확통 표준 편차로 나누어서 거기에다가 공통 과목, 그러니까 확통을 본 친구들의 공통 과목 성적에 대한 표준 편차가 나오겠죠. 그걸 곱하고 거기에다가 그 확통을 본 사람들의 집단 내에서의 공통 과목 원점수 평균을 더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 점수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수험생 갑이라는 수험생이 있다. 총점은 75점인데 공통 과목 60점, 선택 과목 15점이다 라고 하면 선택 과목 조정 점수를 일단 구해야 되니까 선택 과목 15점에서 그 갑이 속한 수험생 집단의 원점수 평균이 나올 겁니다. 나올 때 그것을 이제 14.92라고 보면 15에서 14.92를 빼고 그것을 다시 그 집단의 표준 편차인 4.60으로 나누어서 점수가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그 집단들이 봤던 공통 과목 수원 수투의 표준 편차를 곱해주고 거기에다가 그 공통 과목 그 집단의 평균을 더해주면 54.63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수험생 갑의 그 선택 과목 조정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 54.63이라고 하는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표준화 점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표준 점수를 구하기 위한 지점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 표준화 단계를 언급하고 있는데, 일단 공통 과목 원점수하고요,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를 평균과 표준 편차가 똑같은 측면으로 표준화합니다. 지점수죠,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응시한 수험생 전체 집단, 그러니까 그 전체 집단의 공통 과목 원점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 그걸 가지고 공통 과목 표준화 점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의 수험생 집단 전체입니다. 공통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지점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의 지점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예를 들었지만 갑은 총점 75점에 공통 60점, 선택 15점으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아까 전에 설명을 다시 한번 조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전체 집단 공통한 원점수 평균을 40.92와 14.91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매점수에서, 그죠? 매점수에서 40.91을 뺍니다. 그것을 14.91로 나누어주면 1.28. 이건 수험생 갑의 공통과목 지점수가 1.28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과목 지점수를 또 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구하려고 치면은 아까 우리가 54.63을 봤잖아요. 거기에서 역시 평균 40.91을 빼줍니다. 이것을 다시 14.91로 나누어주면 0.92가 나오는데 이 0.92가 수험생 갑의 선택과목 지점수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더하면 비율이 안 맞죠. 왜냐하면 공통과목 배점은 0.74고 선택과목 배점은 0.26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대로 다시 비율을 맞춰줘야, 다시 말하면 배점 비율을 반영해서 합산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걸 더해야죠. 곱해주고요. 그래서 수험생 공통과목 지점수 1.28에다가 0.74를 곱하고 0.92에다가 0.26을 곱해서 더하면 1.1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조정 그 지점수는 1.19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평균점수로 산출해야 되는데 지금부터의 과정은 기존의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19 아까 우리가 더한 거 거기에다가 20을 곱해서 100을 더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평균점수를 구하는 공식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더해주면 123.72가 나오는데 반올림 해야 되니까 124점이 나의 수학 과목의 선택 과목까지 포함한 평균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124가 수험생이 최종 응시했던 시험에 대한 평균점수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요 점수가 나오면 요 과정대로 해서 요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점수가 나올 때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어떤 의문이 드냐면 과연 어떤 것이 유리하고 불리한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평가원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학습 내용이 많고 어려운 과목을 한 수험생에게 약간의 어드밴티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유불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방식에서는 학습 내용이 어려우며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선택 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 집단의 공통과목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은 경우에 예를 들면 수학인 경우는 확률과 통계보다는 미적분이나 기하의 편미치가 높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의 점수가 상향 조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평가원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수험생의 원점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 두 수험생의 선택 과목이 다르다면 각 선택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 집단의 공통과목 원점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거나 선택 과목 원점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를 경우에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평균점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점수가 똑같더라도 평균점수는 다르다, 그런 얘기고요. 또 두 수험생의 선택 과목이 같다면 조정 과정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배점 비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배점 비율이 큰 공통 과목 원점수를 높게 받은 수험생의 최종 평균점수가 공통 과목 원점수를 낮게 받은 수험생에 높아질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선택 과목이 똑같다면 공통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애가 선택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보다 점수가 높게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나의 선택 과목 원점수와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원점수 평균,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원점수 표준 편차가 높으면 나의 그 점수가 높게 나오고요. 선택 과목 원점수 평균과 선택 과목 원점수 표준 편차가 낮으면 역시 높게 나온다. 근데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으로 갑니다. 즉 인문계열 지원자가 미적분이 유리한, 확통이 유리한, 현실적으로는
확률과 통계를 본 집단보다는 미적분을 본 집단이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공통과목 평균이 높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면 과연 미적분이 유리한가, 확통이 유리한가, 또 자연계를 지원자는 미적분이 유리한가, 기하가 유리한가에 대해서 따져보는데, 실제로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근데 서울시교육청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6일에 실시가 됐던 대성학력개발연구소 모의고사, 물론 이제 그 모의고사는 우수한 애들이 주로 받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학원생들도 골고루 성적 분포가 되어 있겠죠. 그러다 일부 고3도 받기 때문에 같이 한번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대성학원에서 제공을 해줬고요. 보시면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인데 그 지난번 대성 모의고사에서 공통문항을 보면 선택 과목도 있는데요. 0.74도 0.26의 범위가 있는데 공통문항 전체의 평균은 42.16이고요. 편차는 17.3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32점, 49.42점. 그러니까 미적분을 본 친구들하고 확통을 본 친구들의 공통과목 평균 점수가 16, 17점 정도가 나는 아주 큰 편차가 나와 있고요. 기하인 경우도 7점 정도가 뒤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양상을 띠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평균 12.67, 15.67, 13.69 등등이 나옵니다. 편차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데이터는 대성 모의고사의 데이터를 제가 얻어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철수가 있고 영의가 있고 순위가 있습니다. 한번 인문계열 최상위권 애들이 고민하는 거니까 100점 만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게 보면 둘 다 공통과목 성적과 선택과목 성적은 똑같다고 봐야죠. 그죠? 그렇게 보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거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공식 조정 원점수는 공식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걸 나오는 공식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4점수에서 선택과목 점수를 빼고 선택과목 표준편차로 나누어서 거기에다가 공통과목 표준편차를 곱하고 공통과목의 평균점을 더해서 나온 점수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요런 차이가 납니다. 요런 차이가. 만점일 경우에요. 그죠? 그건 이제 거기서 공통과목 지점수는 똑같을 거고요. 선택과목 조정점수, 이게 이제 지점수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요거를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0.26을 더하고 0.74를 곱해서 나오는 것이 1.8, 1.8, 1.81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한간의 소문대로 최종 표준 점수는 똑같은 만점임에도 불구하고 미적분을 봤던 영의의 성적이 제일 높게 1점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순위가 그 다음, 철수가 그 다음 이렇게 해서 공동 2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똑같이 만점 받았다 하더라도 미적분 공통과목 평균 점수가 높기 때문에 미적분을 선택한 영의가 표점이 1점이 더 잘 나오는 양상.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본과 최상위권도 확률과 통계하기보다는 미적분을 하는 게 더 나올 수 있겠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의 경우 말입니다. 이것을 이런 데이터가 안 나오고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표준편차 평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의 평균을 12.67이라고 안 하고 12점 빵빵으로 다시 한번 낮춰봅니다. 0.67을 낮추게 되면 조정점수를 계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종 표준점수가 철수와 영의가 똑같아지고요. 순위가 1점 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선택 과목 애들이 잘 못 봐서 평균이 0.67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철수의 표점이 1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적분하고 똑같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사례를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봤냐면 평균을 아까 얘기했지만 32.21이 원래 확률과 통계 공통과목 평균인데 이 집단의 평균을 한번 한 10점 정도 차이로 39.6 정도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의 평균 차이가
10점 정도 난다고 가정을 해서 해보면 이때는요 오히려 똑같은 만점이라고 가정하면 확률과 통계를 보았던 철수의 표준점수가 139점으로 2점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경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세 경우로만 돌이켜봐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통과목 평균과 선택과목 평균과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요소 중에서 한 가지만 바뀌어도 표준점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공통과목 표준점수, 공통과목 그러니까 평균점수, 편차 이런 것들이 하나만 달라져도 표준점수가 요동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전에 가서 확률과 통계가 유리할지 미적분이 유리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가 실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성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보면 대체로 흐름은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제 미적분과 기하인데 같은 원점수일 때 공통과목 성적과 선택과목 성적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표점의 변화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대성학원 모의고사를 가져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볼까요? 우리가 논 확률과 통계와 기하를 봐도 사실 기하가 조금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같은 점수라고 하면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재밌는 게 있냐? 이런 게 좀 놀라운 사실인데 아마 이영국 선생님도 같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영상에서 아까 우리가 보기를 뭐라고 봤냐면 선택 과목이 똑같은 경우에 공통 과목 성적이 높은 아이가 표점이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100% 그런 게 아니고요. 편차나 평균에 의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이 아이는 공통 과목이 53점이고 선택 과목이 22점, 얘는 공통 과목이 61점, 선택이 14점. 다시 말하면 공통 과목이 낮은 이 아이가 오히려 표점이 1점이 잘 나오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다. 표준점수가 나올 때 편차와 평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급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확통과 미분. 요거 보면은 한눈에 정리가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동일한 원점수일 때 표점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계산해 보면 대체로 확률과 통계보다는 미적분이 표점이 잘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1.2점 또는 아래로 내려가면 표준점수가 4점, 6점까지 더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사실은 한간의 소문처럼 문과생들이 확률과 통계 안 하고 미적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겠지만 아까 우리가 앞에 사례에서 본 것처럼 어떤 경우가 있느냐 표준 편차와 평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급간별로 점수가 요동을 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라고 치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의문으로 돌아가서 인문계열 지원자가 미적분 유리한가 확통이 유리한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볼 때는 확률과 통계보다는 미적분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요 수학생들의 견해에 의하면 학습량과 소요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이 확률과 통계에 비해서 학습의 양과 소요시간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꼭 미적분하는 것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 수학생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습 분량과 소요시간이 똑같다고 하면 확률과 통계하는 것보다 미적분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외적인 변수 또는 내적인 변수를 따져보면 학습의 분량과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면 문과생들은 미적분보다는 확통하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를 수학생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급간별에 따라서 표준 편차에 따라서 평균에 따라서 표준점수가 요동을 치기 때문에 또 학습의 분량과 소요시간을 고려해서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런 공식이나 이런 표준점수 선출 방식에 따라서 무조건 문과 최상위권이라고 미적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소요시간, 학습의 분량, 자신감 등등을 고려해서 선택 과목을 선택해 주는 게 좋은데 대부분의 수학생들에게 여쭤보면 그래도 문과생들은
확률과 통계한 것이 맞다는 얘기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해드리고요. 전 오늘은 제 모습 없이 파워포인트 강의만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